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지층입니다. 일단 지질 구조인데 지층이라는 것이 뭐냐? 땅이 쌓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쌓인다고 한번 쳐볼게요. 땅이 이제 쌓였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면을 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파란 땅이라고 칠게요. 네. 여기 이제 파란 땅이 면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위에 면. 네. 여기 이제 위에, 파란 땅 위에 있는 땅을 좀 떼냈습니다. 여기 뭐냐? 요 이름이 층리면입니다. 요 선은 뭐냐? 층리입니다, 층리. 예. 여기 쌓입니다. 퇴적구조, 앞에 퇴적구조 배웠죠. 땅이 이제 차곡차곡 쌓인 겁니다. 요 바르게 쌓였다 해가지고 정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합. 근데 이 쌓일 때, 땅이 쌓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페트병 아무거나 준비해가지고 이 안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고 이 안에 자갈모래 진흙을 넣어요. 알갱이 큰 거와 작은 거 이렇게 넣고 막 흔듭니다. 흔들어 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제 페트병을 이렇게 옆으로 딱 세우면 물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자갈이 어떻게 깔리냐면 이렇게 깔립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모래가 이렇게 쌓일 거예요. 요 우리 앞에 점이 정리할 때 잠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억수로 뭐 가느다란 뭐 쉘 같은 게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이게 뭘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은 요 수면 있죠, 수면. 수면하고 나란하게 이 지층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수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쌓이는 경우는 사층리, 이 사층리, 연흔 이런 거 빼고 그냥 땅이 쌓일 때는 이런 거 특수한 경우고 그냥 쌓일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쌓인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느냐, 예, 정합이라고 부르고 당시 해수면과 나란하게 쌓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 바르게 쌓인 구조가 있다고 칩시다. 요게 횡압력을 받습니다. 횡압력이 뭐냐? 양쪽에서 압력을 줬다는 거죠. 어떻게? 간단히 이제 그리면 땅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힘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횡압력입니다. 그럼 땅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횡압력으로 주면. 그 다음에 장력이 있어요. 장력. 당겼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땅이 당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횡압력이 작용하면 땅이 이렇게 압축이 되겠죠. 근데 이게 땅이 좀 물렁하다 이러면은 땅이 요렇게 될 겁니다. 그죠? 꾸불꾸불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좀 딱딱하다 이러면 끊어지겠죠. 어떻게 끊어지느냐? 이렇게 끊어질 겁니다. 맞습니까? 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늘어나겠죠, 땅이. 자,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요걸 뭐라 하느냐? 습곡이라고 합니다. 요건 뭐라 하느냐? 역단층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라 하느냐? 정단층이라고 합니다. 자, 요때 외울 때 장력은 정단층 지읒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외우고 역단층은 이렇게 외우고 자, 요거는 습곡.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구조가 나오는데 습곡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일단 이름부터 해볼게요. 지금 이하가 요 면 있죠? 이렇게 볼록 튀어놓으면 옆에서 보면 단면으로 보면 요거 축이라고 합니다. 축면. 그러니까 이게 축이고 여기 세로가 축이고 여기 면이니까 축면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 적혀있죠. 축면. 자, 이 축면을 가지고 요 축면
요 축면을 가지고 축면의 각도를 가지고 습곡의 종류가 나눠집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름 한번 해볼게요. 이름은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 전체적으로 다 볼록 튀어나왔죠? 요거 배사라고 합니다. 여기 쑥 들어간 부분 있죠? 이렇게 요게 요런 부분을 향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사축이다. 뭐 그럼 이게 뭐냐? 향사축이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오케이. 그냥 우리는 그냥 이게 축이다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단층 해볼게요. 자, 역단층은 지금 땅이 색깔이 안 돼 있는데 색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땅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노란색 땅하고 초록색 땅이 있다고 칩시다. 예. 됐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여기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요 경사를 기준으로 여기 선을 세워요. 이렇게 딱 세웠을 때 여기가 상이고 여기가 하입니다. 이게 상반인 거예요. 상반. 이하가 하반이 됩니다. 여기 딱 세웠을 때 요 위에 있는 요거 있죠. 여기 걸리는 거 여기 상반이에요. 요 밑에 있는 걸리는 거 있죠. 여기 하반입니다. 그러니까 요 노란색이 하반이고 요 땅 자체가 하반인 거예요. 요 땅 전체가 하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지만 이거 아래에 깔려 있는 겁니다. 깔려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판단을 합니다. 됐습니까? 상반이 위에 가면 역단층입니다. 상반이 위로 가면 역단층이고 상반이 아래로 가면 정단층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단층과 역단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특이한 구조로 자, 스콕 중에 여기 옆에 있는 경사를 보니까 요렇게 돼 있죠. 지금 요거 요렇게 단면으로 보는 겁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약간 기울어진 게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그럼 이게 이렇게 땅이 이렇게 돼 있죠. 그 축이 앞에서 말한 축이 이 안에 이렇게 똑바로 섰고 이 안에 약간 이렇게 돼 있죠. 축이.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눕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축이 완전히 눕은 땅도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습곡 중에 바르게 습곡이니까 이름이 정습곡. 요거는 경사졌으니까 경사적 습곡. 이름 쉽습니다. 요거는 횡와 습곡인데 횡와 습곡이 뭐냐? 횡이 이제 가로로 이제 누웠다. 이런 뜻이죠. 완전 누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축이 완전 이렇게 누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서 한번 색깔을 한번 칠해 볼게요. 제가 이거 요 마지막이 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정석곡과 경사석곡 그냥 외우면 되는 거고 행와 습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 땅은 원래 초록색 땅이 위에고 노란색 땅이 아래에 있는 땅이죠. 그러면은 노란색 땅이 먼저 쌓이고 초록색 땅이 쌓였으니까 노란색 땅이 더 오래된 땅입니다. 그럼 땅을 파면은 초록색 땅, 노란색 땅 순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파볼게요. 여기를 내가 팠다. 여기를 이제 파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파 들어가면은 초록색 땅 나오죠. 노란색 땅 나오죠.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또 초록색 땅이 나옵니다. 자, 노란색 땅 밑에 초록색 땅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 역전이 된 거예요. 여기 역전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부분을 보고 요 부분 우리 앞에서 건열 이런 거 할 때 뭐 해봤습니까? 연흔 이런 거 할 때 역전의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여기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땅이 이만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집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만합니다. 집이 이만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땅을 파봤자 이게
실제로 우리가 옆에서 멀리서 바라보니까 이런 모양이지 실제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이하가 초록색 땅이 4층이니까 요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게 땅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여기는 요렇지만 여기 뒤집어져 있겠죠.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그러니까 여기 역전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됐나요? 요거 기억. 요게 행화석곡에는 역전층이 나올 수 있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단층은 역단층과 정단층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력과 우리가 행압력이 아니고 요렇게 어긋나게 미는 힘이 작용하면 땅이 이렇게 끊기겠죠. 요런 걸 보고 주향 이동 단층이다. 이하의 대표적인 예가 변환 단층인 겁니다. 우리 배웠죠. 우리 열곡과 열곡 사이에 변환 단층 한 거 기억나죠? 됐나요? 네, 이하의 대표적인 예가 변환 단층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상반 하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부정합입니다. 부정합이 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부정합 매우 중요합니다. 자, 부정합에서 제가 이제 옆에 그림을 그릴 건데 자, 제가 그림을 대충 그렸는데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 바다 밑에 땅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 땅은 항상 물 밑에서 쌓입니다. 물 밑에서 물 밑에 쌓입니다. 자, 요 순서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A 태적, 그 다음에 B 태적, 태적 안 적을게요. C 태적, 순서대로죠. 자, 물 밑에 쌓이고 난 다음에 이하가 땅이 떠오릅니다. 땅이 떠오르는 걸 우리가 수면이 내려갔다고 내가 표현할게요. 지금 이거 물은 그대로고 땅이 떠오르는 겁니다. 요걸 뭐라 하느냐? 융기라고 합니다. 땅이 떠오르는 현상을 보고 융기라고 합니다. 지금 땅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밖에 노출이 됐겠죠. 그럼 뭐 받습니까? 풍화 침식을 받겠죠. 그래서 융기 다음에 이제 침식을 받습니다. 자, 침식을 받을 때 우리가 좀 땅 중에 딱딱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울퉁불퉁하게 깎입니다. 그리고 요게 돌 같은 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우리 그 밖에 돌아다니면 돌 있죠. 이 돌 성분은 어디 겁니까? 비의 돌이죠. 비의 암석입니다. 됐습니까? 돌이 쌓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하가 다시 물 밑으로 가라앉았죠. 지금 물 밑으로 물이 뜬 게 아니고 물 밑으로 가라앉은 겁니다. 땅이. 그럼 이하는 침강이라고 합니다. 자, 침강 후에는 다시 물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또 땅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D가 퇴적되는 자, 이 모습을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바르게 쌓인 거죠. 여기 바르게 쌓였는데 요 땅이 이제 다시 우리가 땅을 파가지고 우리가 지질 구조를 분석했을 때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요런 느낌이 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땅이 있고 여기 B 땅이 있고 여기 C 땅이 D 땅이 있으면 지금 여기 뭐냐면은 여기 부정한 면이라 부르는데 부정한 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도 그리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부정한 면은 연은하고 달라요. 그냥 울퉁불퉁하게 이거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그려주기도 하고 요 위에 이렇게 돌을 표시해 줍니다. 요렇게 요아 이름 뭐냐? 기저역암이라고 부릅니다. 여감이 뭡니까? 돌이죠. 자갈이죠. 자갈돌이죠. 이게 비의 암석이 여기 땅이 쌓이면서 기저여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요 D 땅에 있었지만 요 땅의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그렇죠. 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파란색하고 똑같은 성질의 암석이 있을 겁니다. D 땅하고 성질이 다르겠죠. 자, 이게 기저여감을 그려준 겁니다. 됐나요? 또는 잘린면을 그려줍니다. 잘린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여기서 올라올 때 횡압력을 받아서 올라왔다면 자, 땅이 이렇게 된 상태로 올라왔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풍화 침식을 받는다면 이렇게 땅이 깎였을 겁니다. 그죠? 자, 요걸 이제 대충 그린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새로운 땅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내려가가지고 새로운 땅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면은 자, 내가 이걸 물결 무늬를 안 그려주더라도 원래 이 밑에는 습곡이고 요 안에는 습곡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이게 무슨 면입니까? 그렇죠. 여기가 잘린 면이 딱 잘린 면 느끼시죠? 됐습니까? 요런 부정합. 이해갑니까? 예. 여기 잘린 면을 표시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결무늬 표시 안 해줘도 누가 봐도 이게 부정합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부정하면은 이렇게 기저여감을 그려주든지 자, 밑에는 이렇게 습곡인데 습곡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 그러니까 억수로 쓴 습곡 중에 이만큼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습곡을 꼭 저렇게 곡선으로 안 해주고 요렇게 대각선으로도 해줍니다. 땅이 요렇게 있으면 대각선으로 요렇게 되어 있더라도 요 밑에가 습곡의 일부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린 면을 표현해 준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지금 부정합이 생길 때 융기, 침식, 침강 요래가지고 어떤 놈이 퇴적되는 데까지가 이게 부정합이 생긴 거잖아요. 부정합. 됐습니까? 퇴적되는 데까지가 이제 부정합이 생긴 겁니다. 자, 부정합이 생겼는데 이게 좀 웃깁니다. 자, 이 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지금 이 땅을 내가 집 앞에 있는 땅을 봐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 땅은 자, 생각해보니까 A 퇴적, B 퇴적, 그 다음에 부정합이 생겼죠. 이 부정합에는 부정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뭡니까? C 퇴적, D 퇴적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부정합에는 융기 몇 번입니까? 융기가 일단 한 번은 일어났겠죠. 침강도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쌓이고 지금 이게 쌓이고 또 부정합이 한 번 더 일어난 거예요. 또 올라갔어요. 그래 또 이게 또 깎였어요. 이렇게. 자, 이게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이 또 생긴 거예요. 위에로 또 내려가가지고. 아까 전에는 B 위에 CD였죠. 이제는 EF가 땅이 쌓였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정합 되는 걸 못 봤으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CD가 아니고 뭐라고? EF라고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AB 부정합 EF 할 때 융기 좀 전에 한 번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융기 한 번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B 위에 뭐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침강이 일어나가지고 CD가 쌓였잖아요. CD가 쌓이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융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깎였죠. 그러면 이 땅만 보고 도대체 몇 번 융기한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융기하고 침강이 최소 둘 다 한 번 이상입니다. 한 번 이상.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융기도 한 번 이상, 침강도 한 번 이상. 자, 일어난 겁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적어주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땅이 있어요. 부정합이 좀 재밌습니다. 자, 그럼 이게 A, B, 이거 똑같이 E, F라고 합시다. 자, 요 그림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A 쌓이고, B 쌓이고, 부정합이 일어났는데, 부정합이 몇 번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번 이상의 융기와 한 번 이상의 침강은 있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E 쌓이고, F 쌓였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지금 이 안은 위에 깎이고 있죠? 이 안은 뭐 어디 있냐? 물 밑에 있습니다. 이게 물 밑에. 자, 물 밑에 있어가지고 F가 쌓이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얘는 어디 있냐? 물 밖에 나온 겁니다, 이거, 지금. 자, 물 밖에 나와서 뭐 받고 있습니까? 풍화 침식 받고 있죠. 그럼 이 아가 다음에 융기 일어나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침식을 받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게 뭘 그려주느냐? 나무 그려줍니다, 나무. 나무 한 번씩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뭐, 안 그려줘도 되는데.
이게 육지에 나왔다 이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는 자, 부정합에서 윤기 한번, 친강 한번 이상이 됐으니까 여기 윤기가 한번 더 있으니까 요 전체 상황에서는 윤기가 최소한 2번 이상, 친강은 아직 안 일어났죠 이거. 그래서 친강은 1번 이상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합을 이제 배웠습니다. 부정합 나중에 계속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지금 옆에 있는 걸 읽어보니까 난정합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부정합, 퇴적이 됐는데 그 다음에 윤기, 그 다음에 침식, 침식이죠 요게. 침식, 그 다음에 침강, 그 다음에 다시 누구가 퇴적된다. 요까지가 하나의 부정합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여러 번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자, 부정하면은 부정합 관계인 지청 경계면 요 면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 위쪽에서 기저여감이 바로 기저여감 설명했습니다. 기저여감 또는 잘림면입니다. 지금 그림 밑에 그림 보면 평행부정합인데 평행부정이 뭐냐? 밑에하고 위하고 이게 나란한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습곡이 일어난 거 이야기했죠. 습곡이 일어나면 요 위하고 좀 평행하지 않겠죠. 이게 밑에가 습곡인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경사부정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경사졌죠 서로. 난정합이 어려울 난, 그러니까 어지러울 난이죠 이게. 난정합 뭐냐? 도대체 모르겠다. 이게 뭡니까 이거? 돌에서 이렇게 십자 표시해 주는 거는 전부 다 화강암 같은 심성암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마그마가 식었을 때 남석이죠. 이게 퇴적암이 아니에요. 화성암입니다. 그러면 퇴적암은 그냥 돌이 그러니까 알갱이들이 뭉쳐가지고 본드 같은 거로 붙어가지고 돌이 된 건데, 이 안은 어떤 액체가 식어서 고체가 된 거잖아요. 엄청나게 단단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심성암이나 또는 변성암도 있습니다. 변성암. 변성암은 원래 화성암과 퇴적암이었는데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단단해진 어떤 성질이 변한 암석을 변성암이라 부릅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변성암의 종류는 안 배우지만 변성암이 있다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이 돼요. 돌이. 자, 요런 거는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게 잘 안 돼요. 풍화 침식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산 보세요, 산. 우리 육지에 이제 지금 밖에 산 보면은 이 밑에는 전부 다 흙인데 위에 이거 산 꼭대기 뭡니까? 이 돌덩어리 아닙니까? 돌? 그러니까 이게 받아야 되는데 침식을 못 받으니까 이거 약한 부분은 이미 썰려가 다 내려갔죠. 이거 다 날려갔고, 단단한 부분은 이게 돌이 이렇게 된 거, 이게 무슨 암입니까? 하강암입니다. 하강암. 저 단단해서 안 깎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깎이고 있는 도중인데 퇴적암보다는 깎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부정한 면이죠. 이거 분명히 부정한 면입니다. 잘린 면이 있잖아요. 잘린 면이 있는데 요게 있는 하강암은 잘리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요 정도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 밑에 읽어볼게요. 경계로 나란한 부정합이다. 대부분 조류운동으로 된 조류운동이 뭐냐? 조류운동이라는 것은 윤기하고 친강을 말하는 겁니다. 조산운동은 이제 산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경사부정합은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지청의 경사가 서로 다르면 대부분 조산운동이다. 산을 만들 때 이게 뭔 차이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거는 땅덩어리가 있었는데 단순히 떠올랐다 가라앉았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조산운동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요게 앞에서 우리 요거 한 거 기억납니까? 해구 땅이 요렇게 있으면 여기가 바다. 자, 그래서 이게 멘틀 대류 때문에 땅이 요렇게 내려오면서 제가 이게 흙이 쌓여가지고 이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틈 사이로 못 들어가니까 이게 자꾸 육지 위로 올라온다.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무슨 산맥입니까? 습곡산맥 기억납니까? 자, 요렇게 쌓인 땅이 습곡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습곡이 생기려면은 이 아가 밑에서 올리는 힘하고 밑에서 올리는 힘하고
위에서 중력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 요건 무슨 압력입니까? 횡압력이죠. 횡압력. 이런 횡압력 때문에 습곡이 쌓이면서 융기했죠. 자, 여기서 만약에 풍화 침식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땅이 이렇게 깎였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하가 위에 이하가 바다 밑에 가라앉아가 다시 뭔가 쌓였다고 칩시다. 자, 그럼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쌓이겠죠. 이렇게 이제. 자, 그리고 이 밑에가 습곡, 위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사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됐습니까? 주로 조산 운동이다. 주로. 됐습니까? 요거는 그냥 땅이 평행부정압은 땅이 그냥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이러면서 생기는 거고, 경사부정압은 습곡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조산운동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조산운동 결과. 조산운동 결과 산이 만들어진 거고, 조산운동 난 다음에 부정압이 생기면 대부분 경사부정압이 생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난정압은 아래의 심성암이나 변성암, 단단한 것이 있어가지고 다른 부정압에 비해 상하 지층의 사이가 크다. 시간 차이가 왜 클까요? 풍화 침식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됐습니까? 됐나요? 그리고 부정압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두 지층 사이에는 아주 오랜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난정압은 더 많아요. 자, 오랜 시간 간격. 자, 지금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땅이 떠오른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니죠. 땅이 떠올라는 것도 엄청 오래 걸리고 땅이 가라앉는 것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는 엄청난 오랜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땅이 떠오르고 가라앉으면 그 위에 있는 생명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종 엄청나게 많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시대를 나누는 기준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게는 어떤 생명체가 많이 살았는데 요 땅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화석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런 화석이 새로운 생명체가 여기 발견되더라. 한마디로 이 안은 조류운동, 조산운동 이런 것 때문에 땅이 막 움직이고 하니까 동식물들이 멸종을 많이 해가지고 시대가 달라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시대가 달라지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예, 이게 이제 부정압 다 배운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전리입니다. 전리하고 간입하고 포획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전리가 뭐냐? 잘렸다라는 거죠. 잘렸다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그림인지, 이거 주상전리입니다. 이거 제주도에 있는 거 아시죠? 요거 뭐 때문에 생긴다 했습니까? 예, 이게 주상 판상 이게 뭐냐면은 자, 요렇게 생긴 거에서 요걸 한 면을 이렇게 자릅니다. 한 번 잘랐죠, 한 번. 자, 지금 입체해서 한 번 잘랐습니다. 그럼 여기 떨어져 놓죠, 요거. 요렇게 한 번 자른 요 모양을 보고 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흔히 쓰는 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한 번 더 자릅니다. 자, 그럼 얘가 이런 모양이 떨어져 나오죠. 자, 이거는 기둥 주자 써가지고 주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자릅니다. 자르면 요런 모양 떨어져 나오죠. 그러면 요거 똑같이 생기죠. 요거 방이라고, 입방치 할 때 입방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판상전리, 주상전리, 방상전리 이렇게 된 거예요. 주상전리하고 이제 판상전리를 배우는데, 주상전리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 설명했습니다. 이 아들이 마그마 폭발해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와가지고 이 아가 밖에 나오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 식어요. 식어 어디 식습니까? 바깥쪽부터 급하게 식기 시작하겠죠. 됐습니까? 급하게 식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쭉 이렇게 움출이 된다고. 그러니까 액체가 지금 위에서 봐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왔는데, 액체가 위에서 보니까 이 아들이 갑자기 팍 식은 거예요. 그럼 고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줄죠. 그러니까 요 부분도 줄고, 요 부분도 줄고, 요 부분도 줄고, 요 부분도 줄고, 요 부분도 줄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부피가 줄었어요. 그럼 그 옆에 부분도 조금 부피가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벌어지겠죠.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수축하면서 저거들끼리 뭉쳤다,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렇게 수축하면서. 됐습니까? 이걸 옆에서 보니까 기둥처럼 이렇게 딱 세운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위에서 그린 요걸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자,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느냐? 주상전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주상절리는 뭐 때문에 생기느냐? 예, 식어서 생깁니다. 급격하게 식을 때 빠르게 냉각되어 수축하면서 기둥 모양으로 갈라진다가 주상절리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옆에 판상절리가 있는데 판상절리가 어디서 보느냐? 산 꼭대기에서 옥수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느낌이냐? 지금 화산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화산 폭발할 거예요. 밑에서. 자, 이래가지고 화산 폭발했습니다. 폭발해가지고 식었는데 지금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예, 이거는 화산암이고 요 안에 식으면 심성암일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가 시간이 오래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아가 그때부터 풍화심층을 받겠죠. 그래서 제가 산 모양이 어떻게 생겼댔죠? 요렇게 생겼다고 한 거 기억납니까? 자, 밑에는 이제 나무가 울창하고 위에는 이제 대머리가 되는 거죠. 산이. 왜? 이 부분이 딱딱해서 잘 안 깎여요. 이 부분이 딱딱해가지고 심성암 부분이 잘 안 깎입니다. 산이 이렇게 생겼댔죠. 자, 그러면 이 아들은 원래는 산이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식어가지고 지금 심성암이 됐단 말입니다. 산이 덮고 있었는데 이 산이 날아갔잖아요. 어떻게? 물의 식재가 내려갔잖아요. 풍화 침식바다가 내려갔잖아요. 그럼 이 아들을 누르고 있던 힘이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맞죠? 해방된 거죠. 그러면 이 아는 고체였지만 고체도 누르면은 순간적으로 조금 압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이라는 것이 누르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지니까 압력이 엄청나게 많이 해방된 겁니다. 돌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하 깊은 곳의 암석이 지표로 드러날 때 암석을 누르는 압력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감소하면 어떻게 되냐? 팽창을 순간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럼 위에 있는 돌덩어리가 어떻게 되느냐? 밖으로 튀어나오려 하겠죠. 이러면서 위에 껍질이 뜨득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꼭 달걀 껍데기 떨어지듯이 그렇게 껍질이 생기는 겁니다. 요 옆에 그림 보이죠? 야, 요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 판상절리다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이 자세히 안 보이는데 꼭 바위가 양파 껍질 벗기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딱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요런 걸 보고 판상절리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관이과 포획입니다. 자, 요거도 관이과 포획도 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층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층이 생기고 난 다음에 마그마가 이제 밑에서 막 올라왔어요. 이제 화산 폭발하려고 이제 올라왔단 말입니다. 자, 올라왔어요. 자, 올라오는데 요 지층과 지층 사이 층리 있죠, 층리. 요 사이는 요거는 같은 성분인데 요 사이는 둘이가 붙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 틈 사이로 이 아가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틈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스며듭니다. 요렇게 마그마가 됐습니까? 또는 뭐 이렇게 길을 뚫고 나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마그마 이렇게 뚫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마그마가 뚫고 놓을 때 주로 이제 요 부분 약한 부분을 뚫고 놓는 것도 있지만 자 이렇게 가지처럼 이렇게 뜯어 놓을 수 있는 이건 뭐 암상 뭐 이런 거 하는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뭐 용어 알배울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막 놓으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놓으면서 이 땅을 이렇게 뚫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그마 폭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대로 식어버렸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마그마. 그러면 어떻게 표시해 주느냐? 이제부터 이거를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아, 마그마가 식었기 때문에 주로 십자 아니면은 그냥 마그마가 식어서 된 암석 또는 뭐 심성암 이렇게 적어 줍니다. 근데 그림에서는 주로 이렇게 십자 표시를 해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십자 표시해 주는 게 심성암이 식어가지고 암석이 됐다는 겁니다. 이 뭐 화강암 정도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요게 있는 요 부분, 자, 요 부분, 여기 암석, 요게 있는 암석이 꼭 마그마 사이에 낀 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요런 걸 보고 뭘 하느냐? 포획암이라고 합니다. 포획됐잖아요. 그죠? 요 뚫고 놓는 거 있죠? 이런 거, 요런 암석. 요 지층을 뚫고 놓는 거 있죠? 요거 관입암이라고 합니다. 쉽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었던 암석, 요거 위에는 파란색 암석, 밑에 있는 거는 주황색 암석이란다. 지층.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파란색하고 요 빨간색 중에 누가 먼저입니까? 파란색이 있어야 빨간색이 관통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파란색이, 자, 간입한, 요 간입한 거 보이죠? 요거? 빨간색으로 요거 칠해 볼게요. 요 간입한 거 보이죠? 자, 이 간입합인데, 이 바탕이 있어야지 이게 간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간입당한 암석이 간입암보다 더 오래된 땅이다.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 머리 적혀 있는데, 간입암상 지층의 평행하고 뚫고 들어가는, 요거, 제가 요거 설명한 거 있잖아요. 요겁니다. 요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틈 사이로, 이렇게. 암맥, 지층을 가로질러. 요런 거 암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암맥. 그러니까 이름 외울 필요 없다고요. 누가 더 오래된 땅입니까? 여기 더 오래된 땅이다. 됐습니까? 여기 있어야 여기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색깔 다른 거 보이죠? 요거. 여기 마그마가 있고, 이 바깥이 마그마입니다. 이게 이제 저 앞에 여기서 보면 노란색 땅이죠. 노란색 땅. 자, 그러면 노란색 땅이 먼저입니까? 마그마가 먼저입니까? 노란색 땅이 있었어야지 마그마가 이걸 포획할 거 아닙니까? 맞죠? 이런 포획감이 언제거나 오래된 땅이다. 여기는 간입암이 더 오래된 게 아니고, 요거 간입당한 암석이 더 오래된 간입암석이 최근 것이다. 되겠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요런 말 있죠. 이게 변성되기도 한다. 이런 말 있죠. 여기 뭐냐? 땅이 있다고 칩시다. 아까 전에 변성함 이야기 한 거 들었습니까? 변성함이 있는데, 지금 이 땅이, 자, 사암, 셰일, 요렇다고 칩시다. 그냥. 요 정도 하면 됩니다. 마그마가 이렇게 와가지고, 자, 요렇게 됐다고 칩시다. 요거 십자 표시할게요. 자, 마그마 이렇게 되면은 이 주변 있죠, 주변. 이 원래 암석들이 있었는데, 이 마그마 주변에 열과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성이 됩니다. 이 부분이 변성은 됩니다. 변성 색칠해줘요. 보통 이렇게 비금 같은 걸로 이렇게 색칠해줍니다. 그 셰일하고 사암 이런 게 변성이 되면 이 사암은 규암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규암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셰일이 요거 되면은 편마암 이런 거 됩니다. 편암도 되는데 편마라고 적을게요. 뭐 하나 더 적을까요? 밑에 이제 석회암 있다고 칩시다. 석회. 그럼 석회암이 여기 변성이 되면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리암, 대리석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여기서 이걸 적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하고 땅을 제가 끊어서 설명할게요. 자, 요거 하고 그림을 딱 애매하게 그려줍니다. 그림을. 자, 요 끝을 안 보여줘요. 그래 놓고 뭐라 적어주느냐. 여기만 변성작용이 일어났다. 요렇게 딱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요 파란 땅 있죠. 파란 땅. 자, 파란 땅에 대해서 설명해볼게요. 요 위에 파란 땅. 사암이 파란 땅입니다. 자, 이거는 파란 땅 다음에 관입이 일어난 거예요. 순서대로 따져보면 석회암, 셰일, 사암 다음에 관입이 일어난 거예요. 왜? 사암이 있었으니까 이 관입하면서 사암을 변성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그림 자세히 보면은 요 밑에 두 개는 변성이 됐는데 요거 위에 거 변성이 안 됐잖아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 땅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림이냐?
여기서 마그마가 이제 기어 넣은 거예요. 그 마그마가 기어 넣는데 화산을 만들지 않고 용암 대지를 만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됐습니까? 용암 대지니까 이게 이제 마그마가 식은 거예요. 식고 난 다음에 얘가 물에 내려가가지고 땅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식고 난 다음에 이 파란 땅이 쌓였기 때문에 이게 변성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당연히 이 땅들은 변성이 됐겠죠. 마그마가 있었을 당시에, 뜨거웠을 당시에 있었던 땅들이니까. 식고 난 다음에 쌓인 땅은 변성이 안 됩니다. 이게 식고 난 다음에 쌓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순서대로 따지면 석회암, 셰일, 사암, 그 다음에 관입,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요거 석회암이라 칩시다. 셰일이라고 요거 사암이라 칩시다. 여기서는 석회암, 그 다음에 셰일, 그 다음에 관입 있고 난 다음에 이게 분출도 됐죠. 분출됐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식고 난 다음에 사암, 요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변성 안 됐잖아요, 그죠? 자, 요런 거 디테일하게 이거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